샬롯의 거미줄. 썩은 거위알 샬롯을 구하다. 매일매일 샬롯은 거꾸로 매달려서 뾰족한 수가 떠오르기를 기다렸다. 시간 생각에 잠겨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윌버에게 목숨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샬롯은 약속을 지키기로 굳게 마음먹었다. 샬롯은 천성적으로 참을성이 많았다. 샬롯은 충분히 기다리면 파리가 거미줄에 걸려든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윌버의 문제를 충분히 생각하면 좋은 생각이 떠오르리라는 것도 확신하고 있었다. 마침내 7월 중순으로 접어드는 어느 날 아침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샬롯은 혼자 중얼거렸다. 이런, 너무 간단하군. 샬롯은 생각했다. 윌버의 목숨을 구하려면 주커만을 속이면 돼. 내가 벌레를 속일 수 있으면 분명히 사람도 속일 수 있어. 사람들은 벌레만큼 영리하지 않으니까. 바로 그때 윌버가 작은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다. 윌버가 물었다. 샬롯, 무슨 생각하고 있니? 그냥 사람들이 매우 아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아둔하다는 게 무슨 뜻인데? 샬롯이 말했다. 속이기 쉽다는 말이지? 그거 참 고마운 일이네. 윌버는 그렇게 대답하고는 울타리 그늘에 누워서 곤히 잠들었다. 하지만 샬롯은 잠자지 않고 눈을 크게 뜨고 윌버를 다정하게 바라보면서 윌버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짰다. 여름이 절반이나 지나갔다. 샬롯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아침 윌버가 막 잠이 들었을 때 에이브리가 주커만 씨네 앞마당으로 어슬렁거리면서 들어왔다. 그 뒤는 펀이 따랐다. 에이브리의 손에는 살아있는 개구리가 들려있었고 펀의 머리에는 데이지꽃 화관이 얹혀 있었다. 아이들은 부엌으로 달려갔다. 주커만 부인이 말했다. 마침 블루베리 파이를 먹으려던 참이다. 에이브리가 식기 건조대 위에 개구리를 놓고 파이를 받으려고 손을 내밀며 말했다. 제 개구리 좀 보세요. 주커만 부인이 말했다. 그걸 여기서 치워라. 펀이 말했다. 그앤 더워서 거의 죽었어요. 저 개구리 말이에요. 에이브리가 말했다. 그렇지 않아. 내가 눈 사이를 긁어볼까? 개구리가 펄쩍 뛰어서 비눗물이 가득한 개수대에 내려앉았다. 펀이 말했다. 오빠한테 파이가 묻었어. 숙모, 닭장에 가서 달걀이 있나 봐도 돼요? 빨리 나가, 너희 둘 다. 그리고 암탉들 좀 괴롭히지 말고. 펀이 소리쳤다. 온통 파이칠이야, 오빠. 앞자락이 온통 파이 투성이라고. 에이브리가 외쳤다. 개구라, 이리 와. 에이브리는 개구리를 건져 올렸다. 개구리가 발길질을 해대며 비눗물이 블루베리 파이로 튀었다. 펀이 말했다. 갈수록 태산이네. 에이브리가 말했다. 그네 타자! 두 아이는 헛간으로 달려갔다. 주커만 씨는 읍내에서 가장 좋은 그네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북쪽 문간 위에 석가래에 묶어놓은 길고 굵직한 외줄 밧줄이었다. 밧줄 아래쪽 끝 부분에는 굵은 매듭이 지어져 있어서 앉을 수 있었다. 그리고 밀지 않아도 흔들리도록 되어 있었다. 펀과 에이브리는 사다리를 타고 건초 더미로 올라갔다. 그러고 나서 밧줄을 잡고 가장자리에 서서 밑을 내려다보았다. 무섭고 어지러웠다. 매듭에다 양쪽 다리를 걸쳐서 앉는 자리로 삼았다. 그런 다음 용기를 내어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펄쩍 뛰어내렸다. 헛간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밑으로 잠시 내려가다가 갑자기 밧줄이 몸을 낚아채서 헛간 문 밖으로 미끄러지듯 나갔다. 귓가에는 싱 하고 바람이 지나갔다. 하늘 위로 붕 떠오르면 구름이 보였고 밧줄이 꼬이면 몸도 밧줄과 함께 꼬여서 돌아갔다. 그런 다음 하늘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다시 헛간 안으로 미끄러지듯 건초더미 가까이까지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고 이번에는 그다지 멀리 나가지 않는다. 다시 안으로 들어오고 그다지 높이 오르지 않는다. 다시 밖으로 나가고 다시 안으로 들어오고 다시 바깥으로 나가고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다 정지하면 그네에서 내리고 다음 사람이 타곤 했다. 주변 마을에 살고 있는 엄마들은 주커만 씨네 그네 때문에 걱정을 했다. 엄마들은 아이들이 그네에서 떨어지기라도 할까봐 두려워했다. 하지만 이제까지 그네에서 떨어진 아이는 하나도 없었다. 아이들은 언제나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물체에 꽉 매달리는 법이다. 에이브리는 호주머니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건초더미로 올라갔다. 에이브리가 큰 소리로 말했다. 지난번에 그네를 타다가 헛간에 사는 제비하고 부딪힐 뻔했어. 펀이 명령하듯 말했다. 그 개구리나 꺼내놔. 에이브리는 밧줄에 양쪽 다리를 걸쳐 안고는 펄쩍 뛰어내렸다. 에이브리는 문 밖으로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개구리도 함께. 그리고 공중으로 올라갔다. 개구리도 함께. 그러고 나서 다시 헛간 안으로 미끄러지듯 돌아왔다. 펀이 소리 질렀다. 오빠 혀가 보라색이야.
에이브리가 다시 개구리와 함께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며 외쳤다. 네 혀도 그래. 펀이 말했다. 내 옷 속에 건초가 들어갔어. 근질근질거려. 에이브리가 다시 미끄러져 돌아오며 소리쳤다. 긁으면 되잖아. 펀이 말했다. 내 차례야, 내려와. 에이브리가 노래하듯 말했다. 펀은 가렵대요. 에이브리는 껑충 뛰어내려 펀이 있는 위에까지 그네를 던졌다. 펀은 눈을 꼭 감고 펄쩍 뛰어내렸다. 펀은 아찔하게 떨어지다가 그네가 팽팽하게 들어 올려지는 것이 느껴졌다. 눈을 뜨니 푸른 하늘이 올려다 보였고 문 안으로 막 돌아오려는 참이었다. 아이들은 1시간 동안 번갈아 가며 그네를 탔다. 그네 타기에 실증이 나자 펀과 에이브리는 목초지 쪽으로 내려가서 야생 나무 딸기를 따먹었다. 혀가 보라색에서 빨강색으로 바뀌었다. 펀은 고약한 맛이 나는 벌레가 들어있는 나무 딸기를 깨무는 바람에 입맛이 떨어졌다. 에이브리는 빈 사탕통을 찾아내 그 안에 개구리를 넣었다. 개구리는 오전에 그네를 타고 나서인지 지쳐 보였다. 두 아이는 헛간 쪽으로 느릿느릿 걸어 올라갔다. 아이들 역시 지쳐서 걸어갈 기운도 거의 없었다. 에이브리가 제안했다. 나무집을 짓자. 난 개구리랑 나무에서 살고 싶어. 펀이 말했다. 난 윌버를 보러 갈 거야. 두 아이는 울타리를 타고 넘어 오솔길로 들어가서 돼지우리 쪽으로 걸어갔다. 윌버는 아이들이 오는 소리를 듣고 일어났다. 에이브리가 거미줄을 발견했다. 그러고는 가까이 다가가 샬롯을 살펴보았다. 이야, 야, 저 거미 좀 봐. 엄청나게 큰데? 펀이 말렸다. 그냥 내버려둬. 오빠한테는 개구리가 있잖아. 그거면 되잖아. 에이브리가 말했다. 저건 근사한 거미야. 내가 잡아야겠어. 에이브리는 사탕통의 뚜껑을 열었다. 그런 다음 막대기를 집어넣고 말했다. 저 늙은 거미를 쳐서 이 통이 속에다 떨어뜨려야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았을 때 윌버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저 꼬마아이가 샬롯을 잡아버리면 샬롯은 이것으로 끝장인 것이다. 펀이 소리쳤다. 오빠 그만해. 에이브리가 한쪽 다리를 돼지우리 울타리에 걸쳤다. 막대기를 들어 올려서 막 샬롯을 치려고 했을 때 에이브리는 균형을 잃고 말았다. 몸이 흔들리고 뒤로 기울여졌다. 그러고는 윌버의 여물통 모서리로 넘어졌다. 여물통의 한쪽이 뒤집히더니 철썩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바로 그 아래에는 곪은 거위알이 있었다. 둔탁한 소리를 내며 알이 깨지자 곧 고약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펀은 비명을 질렀다. 에이브리는 벌떡 일어났다. 곪은 알에서 나온 지독한 가스와 냄새가 공기중에 꽉 찼다. 템플턴은 자기 집에서 쉬고 있다가 허둥지둥 헛간 안으로 달아났다. 에이브리가 소리쳤다. 으악! 지독해! 야, 여기서 나가자! 펀은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펀은 코를 싸지고 집으로 달려갔다. 에이브리도 그 뒤를 따라 코를 싸지고 달려갔다. 샬롯은 에이브리가 가는 것을 보고 매우 안심이 되었다.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넘긴 셈이었다. 그날 오전 늦게 가축들이 목초지에서 올라왔다. 어른 양들과 새끼 양들, 수거위와 암거위, 그리고 7마리의 새끼 거위들이었다. 헛간에서 나는 지독한 냄새에 대해 불평이 많아서 윌버는 에이브리가 어떻게 샬롯을 잡으려 했는지, 또 어떻게 골문알이 깨져 때마침 그 아이를 몰아냈는지 거듭거듭 얘기해 주어야 했다. 윌버가 말했다. 샬롯의 목숨을 구한 건 바로 저 썩은 알이었어. 암거위는 그 사건에서 자신도 한 몫을 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암거위가 꾀꾀거리며 말했다. 그 알이 아예 부화되지 않은 게 다행이야. 물론 템플턴은 자신이 아끼던 알을 잃은 것에 대해 애석해했다. 하지만 우쭐대지 않을 수가 없었다. 템플턴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다 내가 물건을 모아둔 덕분이야. 언제 무엇이 필요하게 될지 모르는 법이거든. 난 아무것도 버리지 않는다고. 새끼양 한 마리가 말했다. 그래, 정말 다 좋아. 샬롯한테도 잘된 일이겠지. 그런데 나머지 우리들은 어떻게 하지? 냄새를 참을 수가 없어. 골마 터진 알 냄새가 진동하는 헛간에서 누가 살고 싶겠어. 템플턴이 말했다. 걱정 마. 곧 익숙해질 거야. 템플턴은 일어나 앉아서 기다란 수염을 건방지게 잡아당겼다. 그러고는 쓰레기 더미에 가려고 밖으로 나갔다. 점심때 윌버에게 줄 먹이를 들고 나타난 러비는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는 얼굴을 찌푸렸다. 도대체 뭐지? 러비는 양동이를 내려놓고 에이브리가 떨어뜨린 막대기를 집어넣어서 여물통을 뒤졌다. 쥐새끼군? 아휴, 여물통 밑에 쥐가 집을 지은 걸 왜 몰랐을까? 쥐는 정말 질색이야. 러비는 윌버의 여물통을 큰 마당으로 끌어냈다. 그리고 알과 템플턴의 다른 소유물들까지 몬땅 파묻고는 발로 쥐구멍 속에 흙을 집어넣었다. 그런 다음 양동이를 집어들었다. 윌버는 배가 고파서 군침을 흘리며 여물통 안에까지 들어가 있었다. 러비가 먹이를 쏘아 부었다.
꿀꿀이 죽이 눈과 귀 둘레에서 크림처럼 흘러내렸다. 윌버가 꿀꿀거렸다. 한 번에 몽땅 먹으려는 듯 열심히 쩝쩝 소리를 내며 꿀꺽꿀꺽 마시고 쭉쭉 밟고 꿀꺽꿀꺽 마셨다. 맛있는 식사였다. 탈집 우유, 밀기울, 먹다 남은 팬케이크, 반쪽짜리 도넛, 늙은 호박 껍질, 오래된 토스트 2조각, 생강과 당밀로 만든 과자 3분의 1조각, 생선꼬리, 오렌지 껍질 하나, 국수 국물에서 건진 국수 몇 가락, 코코아 잔에서 걷어낸 덕껑이, 오래 묵은 젤리 롤빵, 쓰레기 양동이 안쪽에 붙어있던 종이 한 조각, 산딸기로 만든 젤리 과자였다. 윌버는 배불리 먹었다. 템플턴 쪽으로 국수 가락 반 토막과 우유 몇 방울을 남기려고 했다. 그러다가 윌버는 그 쥐가 샬롯의 목숨을 구하는 데 쓸모가 있었다는 것과 샬롯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래서 윌버는 국수를 반 토막이 아니라 한 가락 전부 남겼다. 깨진 알을 파묻었기 때문에 공기가 깨끗해졌고 헛간에서는 다시 좋은 냄새가 났다. 오후가 지나고 저녁이 되었다. 그림자들이 길게 늘어졌다. 서늘하고 부드러운 저녁 공기가 문과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샬롯은 거미줄에 걸터 앉아 침울하게 말파리를 먹으면서 앞날을 생각하고 있었다. 잠시 후 샬롯은 다시 분발했다. 샬롯은 거미줄 항복판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있는 거미줄 몇 가닥을 끊기 시작했다. 다른 가축들이 졸고 있는 동안에 천천히 꾸준히 작업을 했다. 아무도 샬롯이 작업하고 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암거위까지도 몰랐다. 윌버는 부드러운 잠자리에 푹 파묻혀서 잠이 들어 있었다. 새끼 거위들은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헛간 구석에서 삑삑거리며 밤 노래를 불렀다. 샬롯은 거미줄 한 부분을 큼직하게 찢어내서 항복판에 삥 뚫린 공간을 남겨두었다. 그런 다음 그 공간에 다른 거미줄을 짜기 시작했다. 자정 무렵에 템플턴이 쓰레기 더미에서 돌아왔을 때도 샬롯은 여전히 작업을 하고 있었다.